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엔 조건부 확률, conditional probability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결국에는 이제 고셈 정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확률을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조건부 확률 우리가 디딘 영상을 보고 활동지 1, 2를 풀 때는 고셈 정리를 활용한 문제들이 매우 많았어요. 일부러 고셈 정리를 안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조건부 확률을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이 곱셈 정리를 이제 볼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는 자, 좀 땡겨서 자, 확률의 곱셈 정리는 결국에는 어떤 확률을 계산하냐 하면은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하는 게 바로 곱셈 정리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중간고사 치기 전에 배웠던 덧셈 정리는 합집합의 확률을 계산할 때 쓰입니다. 딱 구분이 되죠, 이제? 그럼 결국에는 교집합의 확률, 합집합의 확률인데 우리 합집합의 확률이 익숙하지 않은 볼까요? 복습하는 김에 A 합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뺀다. 맞습니까? 그런데 곱셈 정리는 결국에는 교집합의 확률을 곱하기로써 계산하겠다. 합집합의 확률을 덧셈으로써 계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요 덧셈 정리의 곱셈 정리, 덧셈 정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은 결국엔 곱셈 정리를 곱하기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곱셈 정리가 되고 합집합은 더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를 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덧셈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곱셈 정리는 어떻게 이용되느냐 하면은 A 교집합 B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바로 조건부 확률에 의거해서 나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PB 바 A를 계산해 봅시다. 이 조건부 확률은 PA분의 PA 교집합 B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요거 두 개 곱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은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여 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순서가 A를 먼저 했을 때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상황을 곱하면 되고 B가 먼저 일어났다고 한다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난 상황을 계산해 주면은 결국에는 A와 B가 연달아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자, 독립과 종속이란 단어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독립하고 종속하고 약간 의미가 비슷한데요, 이거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P, B 바 A는 자, 이걸 분명히 바라고 읽는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읽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는 것만 필기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다 받아 적으세요. 알겠죠? 좀 공부를 좀 주체적이고 좀 주도적으로 하세요. 뭐 하락한다고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 P, B 바 A는 결국에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데 만약 이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고 한다는 뜻은 두 사건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즉 A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거는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 B 바 A는 P, B가 됐을 때, 즉 A가 있든 없든 관계없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얘는 어떤 식으로 또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해석해서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결국에는 얘는 B가 일어나는 확률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안 준다라는 겁니다. 혹은 B가 먼저 일어났을 때 A가 그 다음에 일어났지만 B가 일어나든 그 다음에 B가 안 일어나든 관계없이 A는 그냥 지가 혼자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사건을 독립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결국에는 독립이라는 것은 이렇게 확률을 통해서 내가 독립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문맥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꼭 요 정의에 의거해서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라는 뜻은 B가 일어나든 말든 간에 A의 확률은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두 사건 AB가 독립이 아닐 때는 우리는 종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독립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는 요 관계식이 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이 정의를 이용해서 독립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사실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곱셈 정리에서 어떤 걸 배웠냐 하면은 요걸 배웠죠. 요게 곱셈 정리죠. 그런데
만약에 두 사건 A가 독립이면은 결국에 얘가 뭐였습니까?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결국 B였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죠. B가 A가 결국 B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A 교집합 B의 확률은 PA 곱하기 PB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독립의 정의를 이용하여 내가 독립과 필요 충분 조건의 하나의 공식을 만들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립의 어떤 정의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게 아니라 독립의 정의는 이거고 그 독립의 정의를 활용하여 이렇게 독립의 필요 충분 조건 즉 공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죠? A 교집합 B니까 이렇게 각각 떨어진다. 각각 떨어져서 이렇게 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 한 3개가 있는데 이거 다 외워둬야 됩니다. 두 사건 AB가 독립이면 결국에는 두 사건 A 여집합 B도 독립이고 A와 B 여집합도 독립이고 A 여집합 B 여집합도 독립이다. 독립이면 각각 떨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 여집합, 교집합 B라는 건데 각각 독립이면 이 교집합이 이렇게 곱하기로 변한다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곱하기로 다 나온다라는 거. 교집합, 나머지는 똑같고. 아시겠죠? 왜 그래 되는지 물론 요게 독립이면 요래 된다는 거는 정의를 이용해서 했지만 왜 이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요 관계식을 해보겠습니다. 요 관계식을 두 사건 AB가 독립이면은 A 여집합 B도 서로 독립이다. 해볼게요. PA 교집합 B가 즉 여기서 요렇게 가는 과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가는 과정을 해보면 필요 충분 조건 되겠죠. 여기 그러니까 AB가 서로 독립이면 이걸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PA라는 거는 여집합에서 전체에서 빼버리면 PA가 되죠. 사실 요 생각을 하기가 매우 어렵죠. 이런 것들을 외워두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를 분배를 시켜요. 이렇게. 분배를 시키면 이렇게 됩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얘만 좌변으로 넘기고, 얘만 좌변으로 넘기고, 얘를 좌변으로 넘기고, 얘를 우변으로 넘겨봐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죠. 맞나요? 요렇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B라는 확률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뺀다는 거는 벤 다이그램을 한번 활용해 봐요. 요렇게 있는데 결국 B에서 교집합을 딱 빼버리면 뭐가 됩니까? 요게 나오죠? 맞죠? 그게 바로 A 여집합 B하고 같잖아요. 요 전체 집합 계산하면 A 여집합에서 B하고 공통된 부분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이 됐고, 다음에 요 부분은 여집합과 A의 여집합과 B가 서로 독립이면은 없는 것도 독립이다. 한번 해봅시다. 이게 독립이라고 했으면 각각 떨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여집합에 대한 확률은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를 분배시킵니다. 분배시키고 마찬가지로 얘를 좌변으로 넘기고 다음에 얘를 우변으로 넘겨봅시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맞죠? 마찬가지로 벤 다이그램을 활용하면은 요 관계식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각각을 다 한번 선생님이 했는 것처럼 꼭 해보고 증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칠했는 것도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집합과 조건부 확률에 대한 성질도 한번 알아봅시다. 어떤 성질이냐면은 만약에 PA바 B가 1이다. 1이라는 건 전체 무조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말은 B가 일어났을 때 A가 무조건 일어난다는 뜻은 만약에 A가 안 일어나면 무조건 0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직관적으로. 물론 증명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식으로 증명하냐면은 우리 조건부 확률 정의를 이용해서 꼭 해보세요. 그냥 적지 말고 적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다. 배반이라는 건 뭡니까?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0이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당연히 0이다. 왜냐하면 분자가 0이니까.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0이라는 뜻은 이게 이제 종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독립이라 그러면 이게 0이 아닌 이게 PA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PA가 아니고 이게 0이 됐다는 것은 이게 독립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종속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결국에는 배반이라는 것은 종속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두 사건이 교집합이 없다 그러면은 왠지 독립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종속이라는 거. 꼭 많이 알아두시고 많이 틀리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 B가 A보다 더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B바 A는 무조건 1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A보다 더 큰 거니까. 마찬가지로 A바 B 여집합은 0이 되는 거예요. 왜 이랬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꼭 해보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인데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꼭 외우세요. 독립시행의 확률은 인디펜던트 트라이얼즈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베르누이 시행으로 좀 특화됩니다. 독립시행이 뭐냐면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동전이나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진 것처럼 매번 같은 조건에서 어떤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행입니다. 그죠? 동전을 내가 몇 번 던지더라도 한 번 던지다 해가지고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왔을 때 두 번째 던진다고 앞면이 나오는 거에 영향을 받습니까? 전혀 영향을 안 받죠. 그런 시행들을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서로 독립이라는 거죠. 맞나요? 이게 독립시행이고 베르누이 시행은 뭐냐면은 각 시행의 결과가 사실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죠. 주사위를 던졌다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라 그러면 1에서 6까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베르누이 시행은 시행의 결과가 두 개로 단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단정 짓냐 하면은 성공과 실패로 단정 짓는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는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다시 베르누이 시행은 각 시행의 결과가 두 개로 이루어진 독립 시행을 베르누이 시행이라 하고 이 베르누이 시행이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항분포하고 기하분포는 안 배웁니다. 이항분포로 나중에 확장이 돼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 독립시행도 알아놔야 되지만 베르누이 시행이 나중에 이항분포로 확장된다라는 사실. 그럼 독립시행 이렇게 백날 말해봤자 뭐합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독립시행의 확률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경우의 수 곱하기 확률로 구성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근데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 경우의 수가 NCR로 계산이 가능한 매우 쉬운 문제만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NCR로 나타내는 쉬운 문제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1단원에서 경우의 수 구하는 것처럼 공식 없이 카운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NCR밖에 안 나오는데 수능이나 어떤 평가 문제에서는 NCR로 계산이 안 되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꼭 문제를 NCR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독립시행 확률은 경우의 수 곱하기 확률이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세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냐면은 한 개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1 또는 2가 나오는 경우가 3번의 확률. 먼저 이거 안 보고 계산해 봅니다. 시작. 계산했다 치고 1 또는 2가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6분의 2죠. 그런데 4번 던지는 거니까 1 또는 2가 나오는 경우를 다 카운팅 해봐요. 이렇게. 1 또는 2가 3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3번 다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왔다가 네 번째 나올 수도 있고, 첫 번째 나왔다가 세 번째, 네 번째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경우 네 가지밖에 없죠. 그럼 각 사건에서 일어나는 확률을 계산해 보려면, 일어나는 경우는 3분의 1이 3개가 있고, 안 일어나는 3분의 2가 2개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요 상황은, 계산을 해보면은, 이 네 가지가 4고, 요 확률이 요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4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43으로 배워요. 학원가나 여러 어떤 인간 강사들 선생님들은. 그래서 이 43을 나중에 n이 4고 r이 3이고 p가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한번 풀어보세요. 야구선수 A가 대결할 때, 화질이 왜 이리 안 좋죠? 야구선수 A와 대결할 때 안 다칠 확률이 0.2고, 어떤 야구선수가 B라는 투수와 대결할 때 안 다칠 확률이 0.25라고 합시다. A와 두 번 대결하고 B와 한 번 대결할 때 두 번 이상 안타를 칠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죠. 뭐, 심리적인 거는 제외합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독립시행 맞죠? 왜냐하면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한번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A와 두 번 대결하고 B와 한 번 대결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고, 두 번 이상 안타 쳐야 되니까 이렇게 두 번 이상 안타 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안타 칠 확률이 얼마입니까? A와 안타 칠 확률은 0.2라 했잖아요. 그럼 0.2가 두 개가 있고 다음에 얘는 안타를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인데 4분의 3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전에 어땠어요? 아까 전에는 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확률이 서로 다 같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확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의 제곱이고, 즉 A와 두 번 안타 치고 B와 한 번 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고, A와 안타는 A에게 안타 한 번, B에게 안타 치는 경우는 두 가지고, 모두 다 안타 치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곱하기 4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각각을 경우 곱하기 확률, 경우 곱하기 확률, 경우 곱하기 확률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요 공식이 일반했던 공식이고, 요 공식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 경우의 수를 NCR로 계산하는 것을 많이 배울 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하시고 꼭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단원에 맞게 꼭 교과서 예제, 유제 다 풀어보세요. 이상입니다.